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가명을 이끄는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면서 제가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수백 건의 마약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뭐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마약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대한변협에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고,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 제 이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약 전문 변호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진행했던 굉장히 큰 사건들도 있고, 그 사건에서 굉장히 잘 마무리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좀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의견서나 이런 거 제가 당연히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직접 상담하고 제가 직접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국 어디든 미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마약 사건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 방향부터 그런 걸 정확하게 설정해 드리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사 때 제가 직접 참여해서 저랑 같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범죄 처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시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런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 관점에서도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수위 세죠. 그 벌금의 규정 없죠. 그 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이제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밀수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마약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도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엄청 세게 규정돼 있죠.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매매,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엄청 세게 규정돼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약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럼 마약 변호사는 어떤 걸 하냐,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좀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다르면 우선은 수임을 했더라도 수임을 취소하거나 그 계약을 취소해서 수임료를 반환 받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펌 시스템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상담을 받고 뭐 상담을 하는 변호사님이 당연히 진행된다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생각하고 이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수사기관에 온 변호사님들은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한 경험이 많이 풍부하지 않은 변호사님이 오시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임 취소하셔야 됩니다. 마약 사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들이랑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변호사는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대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대응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같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락도 저희 비서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하고 있다는 거,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 방어에 넘어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오늘의 주제가 요거니까 마약 범죄 가명을 이끄는 핵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가명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선 첫 번째,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니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술만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안 믿습니다. 당연히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를 뭔가 표현을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수사 단계에서는 좀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는 것 외에도 제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판부에다가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재판에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 그리고 그 형사 사건을 많이 안 해보거나 마약 사건을 많이 안 해보신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 피고인 신문을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피고인 신문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안 하는 이유는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더 있기 때문에, 일부 변호사님들은 뭐 물론 이제 안 그러시는 변호사님들이 많겠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절차나 이런 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이 터지면 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마약 사건 정말 전문적으로 다뤄보는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성공 사례가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술 방향,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면, 변호사님이 옆에서 그런 조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임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건 진술해라, 어떤 건 진술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변호사님이랑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마약 사건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혐의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한편, 공범자의 인적 사항 등 계좌 내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실제 공범자를 잡거나 다른 공범자를 잡을 수 있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바로 뭐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관님한테 미리 연락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다가 뭐 사실조회나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약 사건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당연히 마약 초짜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뭐 이런 거 진행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범의 위험 등이 없다는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왜냐하면 중독, 즉 투약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독이 문제됩니다. 중독이 문제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범을 안 저지르겠다는 거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신과 진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대체 운동본부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중환 사건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도 그 이제 마약 대체 운동 본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뭐 수료증이나 이수증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건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건 진행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변호사님들 중에서 뭐 한두 번 가면 된다, 정신과 한두 번 가면 된다, 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부분은 어필해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 세 번째,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 세 가지 적극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약 사건은 제가 당부드리지만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구속돼가지고 항소심에 저한테 오시는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마약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선임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다르시거나 사무장이나 비서분들이랑 연락을 하고 변호사랑 직접 연락이 안 되거나, 변호사와 연락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왜냐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담당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 분들은 상담을 하실 때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있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로펌 같은 경우 뭐 대표 변호사랑 뭐 담당하는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담당 변호사가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지만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다르면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갔는데 다른 변호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마약 사건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서도 뭐잘 마무리되는 사건들도 있고, 밀수 관련된 사건에서 좀 특가법이 적용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가법을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시켜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되는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마약 사건은 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태까지 진행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진행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하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초동 대응, 즉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대응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방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고인 신문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에 사실조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거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마약 변호사의 하나의 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 그 마약 사건에서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을 좀 많이 진행해 보면 변호사님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을 좀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약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구속되거나 징역형 선고됩니다. 그래서 징역형 선고되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징역형 나오지 않도록 대응하는 거 중요하니까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뭐 상담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핸드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요거는 제가 직접 전화를 받는 업무폰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